BTS 아리랑 앨범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대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현실 부정을 위한 몸부림. 잘 만들어진 인기라든가 당초 예정보다 참가자가 꽤 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넷플릭스에서 송신한 라이브는 전 세계 실시간 18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티 댓글을 쓰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BTS의 매력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댓글은 그나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소수의 깨어있는 일본인의 시각입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를 축소하고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선택한 아티스트와 팬덤의 성숙한 판단을 칭찬하기는커녕 일본 댓글은 인기 하락이라는 키워드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1840만 명이라는 숫자는 웬만한 유럽 국가의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이를 만들어진 인기라고 치부하는 것은 전 세계 1840만 명의 대중을 바보로 취급하는 오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여전히 우물 안개구리식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 앨범이 팔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랩투성이 곡의 어디가 좋은지 이해할 수 없다. K-팝 중에는 더 좋은 곡이 많은데 BTS라는 이름만으로 팔리고 있다. 열광적인 팬들이 무조건 사들이는 것일 뿐이다. 힙합과 랩은 현재 글로벌 팝 음악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류 장르입니다.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자신들의 좁은 음악적 식견제의 팝 특유의 멜로디 위주, 음악에 갇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름만으로 팔린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BTS가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피나는 노력과 음악적 메시지는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비정상적인 팬덤의 사재기로 치부해 버려야만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6번에 나누어 3형태의 가장 비싼 CD를 사면 라이브 티켓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상수를 쓰고 있다. 매수벌이를 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 너무 팬들을 얕보는 처사다. CD만의 매출 장수라면 일본 쪽이 많지만 외부에서 보면 별로 일본 팬들은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이른바 상수를 운운하며 비판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앨범의 여러 버전을 발매하고 악수의 추첨권이나 랜덤 포토카드를 넣어 CD를 수백 장씩 사게 만드는 이른바 AKB48식 상술 오타쿠 착취형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십수년간 악용하여 자국의 음악 시장을 철저히 기형적으로 망가뜨린 국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자국 아이돌들이 음악성 대신 악수권으로 수백만 장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때는 J-팝의 위력이라며 치켜 세우더니 글로벌 최정상에 오른 한국 아티스트의 마케팅 전략에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분노합니다. 게다가 일본 팬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징징거림은 과거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글로벌 스타의 수많은 시장 중 하나원 어부 댐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열등감의 발로일 뿐입니다. 초동 64.1만은 근년으로서는 대단하지만 역대급은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 아델, 엔싱크 등을 봐라. 이제는 한국 아티스트를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나 아델의 기록까지 끌고 와서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정작 일본 오리콘 차트와 한터 차트를 합친 BTS의 실제 초동은 417만 장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차트의 일부 기록만 떼어와 대단한 게 아니라며 자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일본 아티스트는 빌보드 200 차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현실은 외면한 채 미국의 팝스타의 자아를 의탁하여 한국을 공격하는 이 비루한 모습이야말로 현재 일본 사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폐를 상징합니다. 2. 경제발전 둔화와 1인당 GDP 역전. 그렇다면 일본 네티즌들은 왜 이토록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단순히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취향 차이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1990년대 이후 서서히 진행되어 온 그리고 이제는 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한국에 대한 경제적, 국가적 열등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이른바 거품 경제 시절의 일본은 아시아의 절대적인 패권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가난한 이웃나라 기술을 베껴가는 하청기지, 문화적으로는 한참 뒤떨어진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일본의 압도적 우위라는 오만함은 일본인들의 DNA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거품이 붕괴한 이후 일본 경제는 기나긴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임금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멈췄고 기업들은 혁신을 잃었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국가의 활력을 빨아들였습니다. 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은 한국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IT 산업으로의 맹렬한 전환, 그리고 필사적인 글로벌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실질적인 삶의 질과 국력을 나타내는 명목 1인당 GDP마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나 OECD의 지표는 더 이상 일본이 아시아 1위의 부자 나라가 아님을 오히려 한국인들보다 가난해진 일본 노동자들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엔저 현상, 젊은이들은 가난에 허덕이며 과거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기업들은 삼성, SK, LG에 밀려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에 참패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역전은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질 수 있지? 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경제의 지표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정신적 보루가 바로 문화 우월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보루마저 K-팝과 K-드라마, K-무비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석권,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그리고 BTS의 빌보드 재패와 스타디움 투어 매진. 일본 대중문화는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경지를 한국이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BTS의 성과를 어떻게든 깎아내려야만 합니다. BTS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곧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조차 한국에 완전히 패배했음을, 나아가 국가의 국력 자체가 역전되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창에서 보여지는 저 처절한 억지 논리와 자기 합리화는 일본이 보여주는 단말마에 불과합니다. 3. 자민당 일당 독재가 좋은 일본인. 우리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일본은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졌는가? 한때 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J-팝과 일본 영화는 어쩌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그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일본 특유의 정치체제, 즉 자민당 일당 독재에 있습니다. 일본은 1955년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단 몇 번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자민당이 정권을 독점해온 사실상의 일당 지배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는 이 1.5당 체제는 일본 사회 전체에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정치 권력이 한 곳에 영구적으로 고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득권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세습 정치인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귀족처럼 군림하고 관료들과 대기업들은 이들과 유착하여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방어합니다. 정치가 경쟁을 잃으니 사회 전체가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시도는 규제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혔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정체 스태그네이션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정체를 불러왔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회 기득권이 모든 것을 장악한 사회에서는 문화, 예술 역시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를 보십시오. 자민당 정권과 철저하게 밀착된 거대 방송사 댄스, 민방 등과 극소수의 거대 연예 기획사 자니즈 사무소 등과 수십 년간 미디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이들은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세계 시장에 도전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국 내의 폐쇄적인 시장 안에서 방송사와 결탁하여 막대한 수익을 빨아먹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글로벌 트렌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가창력과 댄스 실력은 형편없어도 그저 성장해가는 아마추어를 응원한다는 오타쿠에만 기댄 아이돌들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악수권과 총선거 투표권이 들어있는 CD를 수십만 장씩 팔아치우며 음악 차트를 교란시켰습니다. 방송사들은 기획사의 눈치를 보며 실력 없는 아이돌들을 황금 시간대에 끼워 넣었고 진정한 실력을 갖춘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자민당이 이끄는 일본 정부 쿨제 팬쿨 저팬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자국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려 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관제 문화 수출이
기득권에 찌는 실력 없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들이 모여서 서로 상을 주고받으며 자위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댓글 중 하나가 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서양 음악은 거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BTS가 인종의 벽을 뛰어넘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대중들은 글로벌 음악 트렌드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일본 미디어들이 철저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들을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음악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국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BTS를 필두로 한 한국의 기획사들은 달랐습니다.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실력을 갈고 닦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곡을 수급하며 유튜브와 SNS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의 대중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자민당 일당 독재 아래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일본 문화와 생존을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며 진화해 온 한국 문화. 이 극명한 환경의 차이가 오늘날 빌보드 1위와 넷플릭스 1840만 명, 대오리콘 차트용 내수 아이돌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론, 방탄소년단의 성취가 던지는 메시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높은데 소속사의 방식이 최악이라 불쌍하다. BTS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파는 방식이 좋은 것이 팔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솔직히 응원할 수 없게 되었지. 자신들의 시스템이 무너진 원인을 성찰하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이브를 비롯한 한국 기획사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최악의 상술이라 깎아내리는 일본 네티즌들의 이 어설픈 동정론과 위선은 이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미국 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뱉어내는 망발일 뿐입니다. 안티 댓글을 달기 위해 관련 기사를 찾아 읽고 타이핑을 치는 그 수고로움 자체가 이미 그들이 방탄소년단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초동 417만 장, 넷플릭스 1840만 명,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아델과 함께 빌보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한국의 아티스트.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 추월 끝없이 추락하는 엔화의 가치 변하지 않는 자민당의 부패한 정치 시스템, 낡은 영광에 갇혀 썩어 들어가는 문화예술계. 이것이 현재 일본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BTS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를 향해 도전해온 역동적인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 전체의 승리입니다. 반면 일본 내부익들의 초라한 악플은 변화를 거부하고 일당 독재의 달콤한 환상 속에 취해 서서히 침몰해가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비명소리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우월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뼛속 깊은 자기 반성과 구조적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문화는 영원히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경제는 이미 역전되었고 문화의 격차는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시기 질투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에서 전 세계의 대중들과 호흡하며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열어젖힌 이 위대한 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앞으로도 세계를 호령할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 사회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날까지 저들의 애처로운 정신 승리는 계속되겠지만 세계의 역사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